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111번 문제부터 12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문제에서는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크리스탈의 개수의 변화를 줌으로써 포커싱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C번에 있는 어퍼처 포커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처 포커싱의 개념은 단순하게 카메라 렌즈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달려있는 렌즈 내부의 구경 사이즈가 변화하게 되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본문 내용을 보시면 크리스탈을 얼만큼 사용할지 개수에 따라서 집속의 형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의 크리스탈을 사용하게 되면 더욱더 큰 사이즈의 구경을 갖게 되겠고요. 적은 사이즈의 크리스탈을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작은 구경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즈의 변화는 서로 다른 초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개념이 C번에 있는 어퍼처 포커싱과 연관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포커싱의 개념은 카메라 렌즈를 떠올려 보시고요. 연관되는 문장은 이러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섹터 이미지 쉐입을 갖고 있는 탐촉자를 선택하는 내용인데요. 섹터 이미지는 두 가지 탐촉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B번에 있는 위상차 어레이 방식과 C번의 애뉴러 어레이 방식인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B와 C를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 두 가지 보기가 나오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B번에 있는 페이지드 어레이 방식, 위상차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뉴러 방식은 현재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온다면 위상차 방식을 선택하시면 또 문제풀이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함되어 있는 보기가 지금 문제처럼 나타나 있다면 같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꼭 하나만 선택하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B번에 있는 위상차,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탐촉자와 관련된 문제는 디테일한 개념보다는 연관되는 키워드를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문제에서 렉탱귤러한 엘레멘트, 사각형의 형태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라인, 일렬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연관되는 배열은 B번에 있는 리니어 어레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키워드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리니어 어레이 트렌 주소의 특징과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문제풀이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리니어 어레이 방식은 단면 두께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엘리베이셔널 디렉션, 단면 두께와 같은 표현이죠. 리니어 어레이 방식에서 엘리베이셔널 디렉션에서 어떠한 방식의 포커싱이 이루어지는지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A, B, C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기적 집속 기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상의 화질을 개선시켜주고 보다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D번 같은 경우는 메카니컬 포커싱으로 올드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상 화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기적 집속에 비해서 단점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올드하고 좀 안 좋은 방식과 관계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문제풀이가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D번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이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실 때는 보다 단순하게 접근하셔서 정답을 선택하시는 게 시간도 절약이 되고 내용 파악하시는데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리니어 어레이 방식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어레이 방식과 위상차 어레이 방식을 비교해 놓은 이미지입니다. 순차적 배열의 어레이 방식은 키보드 건반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펄스가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위상차 어레이 방식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거의 동시에 펄스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로 서로 갖게 되는 장단점이 있게 되겠는데요.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부분들은 프레임 레이트는 떨어지는 반면 영상의 화질은 비교적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위상차 방식은 동시에 펄스가 나가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는 좋게 되겠고요. 반면에 여기 있는 순차적 배열에 비해서 화질은 다소 떨어지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영상이 만들어질 때 이쪽에서는 리니어하게, 렉탱귤러하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는 섹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차이점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문제 풀이 하실 때 보다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 내용 돌아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트랜듀서의 특징 중에서도 균일하게 빔 액시스가 나가는 것은 애뉴라 어레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애뉴라 어레이와 관련된 것들은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특징들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있는 이러한 표현들과 관계가 있다는 점 문제풀이를 통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몰 풋프린트를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스몰 풋프린트라는 것은 탐촉자의 사이즈가 작은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의 다이어미터가 작아지게 되면 초음파 빔이 금방 집속했다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단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빔이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라테랄 레졸루션, 측방향 분해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작은 풋프린트를 사용하게 되면 빠르게 빔이 모였다가 발산하기 때문에 포커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연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빔 발산이 커지게 되면서 라테랄 레졸루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정답은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있는 포커싱이 감소된다. 이 표현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어퍼처에 따라서 twice depth라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이쪽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포커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몰 풋프린트와의 관계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잘 나오는 패턴이라서 강조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XR 레졸루션을 개선할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정답은 포커싱을 증가시킨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포커싱이란 키워드는 라테랄과 관계되는 내용이죠. 정답은 아마도 2번일 것 같은데 2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A번부터 D번까지는 반대로 XR 레졸루션을 개선시켜주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XR을 개선시켜주는 내용들이고 2번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 보기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R과 라테랄, 그다음에 슬라이스 크니스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섹터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는 부분들,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부채꼴로 퍼져나가는 해당되는 트랜듀서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전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보기는
현재 문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B번에 있는 위상처 어레이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요. 혹시라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빔의 강도가 가장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빔이 모여들었을 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답은 C번에 있는 포컬 포인트를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함기 패턴으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constructive, destructive, 그 다음에 interference, 간섭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돼요. 간섭이 보상 간섭과 상쇄 간섭이 계속해서 합쳐진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운드 소스라는 표현이 보통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쇄 간섭과 보상 간섭이 이뤄지고 사운드 소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B번에 있는 호이겐스 원리를 의미하는 문장이에요. 물론 호이겐스 원리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겠지만 문제에 나오는 키워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나오고 사운드 소스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있는 호이겐스 프린시플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 암기 패턴으로 공부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풀이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